스캐너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고장 코드를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가솔린 자동차하고 디젤 차하고 고장 코드가 어떻게 다를까 하는 걸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마 이런 비교 말고는 안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일단 비교를 하려면 진단기를 어느 정도 아셔야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왜 이런 비교를 하냐면 여기 뭐 앉아 계신 대부분 분들이 가솔린 고장 코드는 대충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디젤을 진단하다가 결국 디젤 차에서만 나오는 고장 코드가 나올 때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따로 모아봤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뭐 캠샤프트 위치나 이런 부분은 뭐 똑같은 거고요. 거기 이제 디젤이기 때문에 나오는 게 VGT나 WGT, 액추에이터 내용은 가솔린에는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VGT, WGT 시스템은 디젤에 있다. 그 다음에 부스트 압력 비교하는 기능. 그리고 요즘 저기 자동차 제조사가 하나의 고장 코드에 대해서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이 고장 코드를 잘 정리해서 기억해 놓으시면 쉽게 이게 현대 자동차 예를 들었는데 현대차에 대해서는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커먼 레일이나 디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여기 연료 레일 압력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가솔린에는 당연히 없던 고장 코드입니다. 이건 뭐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연료 온도, 신호 낮은, 높음, 뭐 저기 레일 압력, 높음, 낮음 이런 내용들이 디젤 차에만 나오는 고장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료 펌프, 터보 차저, 노랗게 표시한 부분이 디젤에만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EGR. 제가 사실은 그 자동차 정비를 잘 하시는 제 아는 분한테 제가 커먼 레일 관련된 정비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뭘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그 EGR만 이야기하면 미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여간 뭐 EGR이 되게 말썽스럽고 하여간 뭐 공갈거리가 많은지. 근데 어찌됐거나 이제 배기가스 순환량 같은 부분은 가솔린에는 없고 디젤에만 있는 고장 코드입니다. 그 다음 이제 CPF 도 당연히 디젤에만 있는 고장 코드. 인젝트 파워 스테이지, 그 다음 레일 압력. 제가 좀 이따 뭐 말씀드릴 건데 대충 레파토리가 CPF, 커먼 레일, EGR 이런 고장 정도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 디젤 쪽 고장은 이만큼 커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이제 노랗게 반복되는 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CPF 저항, 배기가스 온도인데 그리고 이제 CPF 쪽의 온도, 아까 수분 경고등 점등 95cc 이상으로 4초간이면은 수분 경고등 점등 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242F 같은 경우는 CPF 재생 한계 초과. 그럼 아까 우리가 숫자로 봤을 때는 48g 이상이 축적이 되면 고장을 띄우는 거예요. 그 이상 자기 자신으로는 재생할 수 없다 하는 게 242F 고장 코드의 의미입니다. 그 이제 여기 CPF, DPF에서 아주 중요한 게 여기 차압 센서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 차압 센서 자체가 고장이 나면은 다른 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신호가 높다, 낮다도 고장 코드로 나오게끔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가솔린에는 없는 디젤에만 있는 고장 코드고 한번 정리해보면 여기 이제 VGT, WGT, 레일 압력 조절하는 내용, 레일 압력, 그 다음에 EGR, CPF, DPF. 예, 제가 따로 노랗게 표시했는데 시간 나실 때
이런 고장 코드만 똑똑똑 해갖고 들어가서 이해하시면 아마 디젤차에 대한 고장 코드 그거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네, 이상이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좀 디젤 자동차의 커먼 레일 시스템이 어떤 거다 하는 내용하고 어떤 차들이 디젤 자동차고 그 다음에 그 디젤 자동차에서 어떤 고장 코드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좀 분은 그렇게 가시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고장 코드에 있는 그에서 최소한 고장이 나는 조건 정도라도 아십시오 하는 부분.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런 고장이 나는 조건만 하더라도 묻지 않고 그냥 고장 코드가 딱 떴을 때 사실은 이 말은 나오죠. 0087 레일 압력 낮음은 나오는데 이것만 가지고 정비하시는 분하고 이 의미는 2초 정도 잠깐 이게 차이 났다. 지금 해소될 수도 있다. 라고 정확하게 아시는 분하고가 이제 차이가 납니다. 뭐 고장 예상 부위로는 죄송합니다. 압력 조절 밸브가 닫힘 고착됐거나 유림 고착됐거나 낮은 전압으로 출력이 고정됐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압력 조절 밸브가 닫힘이건 열림이건 고착되는 경우가 많죠. 뭐 예를 들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갑자기 그냥 잉 해갖고 딱 고착될 수도 있고 그게 2초 이상 돼버리면 고장 딱 뜨는데 근데 그게 해제돼가지고 다시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설명하겠습니다. 원리를 모르면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고장 코드가 그렇다는 말씀을 회사가 뭐 그런 거 다 설명드리면은 한도 끝도 없으니까 제가 어저께 숙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레일 압력 낮음은 목표값보다 낮은 게 2초 정도면은 레일 압력 낮음이고요. 높음은 더 복잡합니다. 이게 뭐 제가 일일이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면 양이 많으니까 이걸 빨갛게 표시하거든요. 실제 값이 목표값보다 250바 이상 높고 그 다음에 목표값이 최소 저항값보다 낮은 게 2.0초. 이게 의미가 있어서 해놨거든요. 제가 TPMS를 작년에 교육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은 TPMS를 갈고 나서 학습이 되게 해놨습니다. 근데 학습되는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아시죠? 시속 60km 이상으로 해가지고 10분 이상을 주행해야지 학습이 됩니다. 하다 보니까는 TPMS 장비를 원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타이어를 갈고 나갔는데 학습이 안 돼가지고 다시 온대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시내에서 60km 이상으로 10분 이상 달릴 만한 일이 없거든요. 뭐 타이어 갈자마자 고속도로 주행했다는 학습이 됩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왜 그랬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그렇게 60km로 시간을 정해놓은 게 학습을 잘못하면 나란하게 쉽게 시내에서 옆에 차랑 자기 차랑 나란하게 계속 달리고 있으면 옆에 타이어를 자기 거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옆차하고 안 헷갈릴 정도로 학습을 하려면은 한 60km 정도 해가지고 5분이든 10분이든 정도 하면 자기 타이어 신호만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그 스펙을 정해놓은 겁니다. 정비사분들은 뭐 하여간 시속 10km로 잠깐이면 학습되면 참 좋겠지만은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가장 좋은 거는 타이어 갈고 바로 학습되면 좋겠죠. 근데 정비샵의 차가 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차가 타이어를 읽었는데 옆에 차 타이어 전파가 막 날라오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조사가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은 거는 이유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 고장이다 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연료 레일 압력 높음, 옛날에 제가 95년도에 하이스캔 만들 시대로 치면은 레일 압력 센서기에 뭐 배선이
쇼트나 오픈 나야지 고장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논리적인 고장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레일 압력 모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한번 개수함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똑같은 사진에 고장 코드가 몇 개 나오는지. 회로 이상. 이것도 옛날 같으면 그냥 배터리 척이 단락돼가지고 계속 붙어 있으면 고장이었는데, 이제는 280ms 정도 붙었다가 떨어지는 고장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간헐적 접촉 불량 많잖아요. 근데 그게 280mm 이하면 고장이 안 됐다가 280mm 이상이면 고장이 뜬다. 그 다음에 저값 낮은도 마찬가지로 그라운드도 안 쓴댔는데 220, 그 다음에 와이링 결선이 안 쓴된 경우는 280. 그러면 지금 4개 나왔습니다. 저값 낮은, 저값 높은 5개. 그 다음에 이제 또 번호가 190으로 뛰어가지고, 저 번호가 이제 뛰었다는 건 좀 다른 성격의 고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이스캔 보시면 사진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같은 비료 레일 압력 센서에 A가 신호값이 낮다. 그래서 판정 기준은 출력 신호 최소값이 254mV 이하로 140ms면 고장입니다. 이쯤 되면 뭐 기준값 이제 여러분 외우는 거 포기해야 되겠죠.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냥 고장 떴다 하면 이거 보고서 이해하시고 여기에 이거 보고서 보시시면 됩니다. 192, 193 목품 당연히 뭐 전압도 높아지고 이 시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251로 뛰어갔습니다. 내압력 조절기 펌프가 이상해도 압력이 이상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경우는 배터리 즉 단락이 220mS 이상이면은 연료 펌프가 이상하다고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거 시간 오래되면 차 다 망가지거든요. 옛날에는 뭐 좀 무식하게 그 쇼트나 오픈돼 가지고 하더라도 대충 다녔는데, 요즘 워낙에 자동차를 예민하게 제어하다 보니까는 이게 성능만 이상해져도 내연이 나오거나 차가 잘못되거나 하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게 관리하고 그러면 고장으로 때리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의 부품 고장나면 고장 코드가 4개씩 5개씩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아까는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는 하나의 고장 코드에 하나의 단품을 준비했다면, 이제는 고장 코드가 뭐가 나오면 아이들은 어디가 고장이다 하는 것까지 분류하는 시대이다 하는 거죠. 또 실제로 그 저장치 메이커들이 그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기들은 내압력 펌프 제어값 낮은 같은 경우는 단락이나 그라운드랑 단순된 경우가 220mS 정도면 이렇다. 예를 들면 연료 압력 조절기 펌프가 제어값이 낮아가지고 쉽게 그라운드랑 쇼트돼 갖고 동작 안 하면 당연히 레일 압력이 달라지겠죠. 그럼 이거 하나 고장나면 이거 하나 고장이 뜨는 게 아니라 압력이 높다 뜨고 뭐 뜨고 잘 나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제 한 5가지 고장이 있는데 그 5가지 다 고장이냐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원인인데 나머지 4개는 이 하나의 원인 때문에 부수적으로 생겼다. 알아야지 짧은 시간에 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레일 압력 조절 기준도. 그다음 또 이제 P 1000번대로 뛰어가지고, 저기 우리 P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교육한 적도 있는데, P 100번대, 200번대, 300번대가 이 국제 규격으로 어떤 내용으로 정의해라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똑같은 레일 압력이지만은 이게 어떤 거는 100번대, 200번대, 300번대, 1000번대로 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한번 보시고 그 원리만 잘 아시면 수입차 같은 경우에 P1200이 떴다.
아, 그럼 이게 뭐 저만 실하다 하는 그 고장 코드만 봐도 감이 잡힙니다. 어찌됐거나 이제 그래서 1173은 목표 레일 압력 이동치가 초과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연료 압력 높음이 1185도 나오죠. 왜냐하면 아까도 연료 압력 높음이 나왔는데 고장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고장 코드로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100번대의 연료 압력 높음 고장 코드 나온 거랑 1185번대에 나온 게 본인이 다릅니다. 같이 높진 않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뭐가 문제라는 걸 쉽게 수 있습니다. 연료 압력 높음. 자, 한번 볼까요? 이제 첫 번째 레일 압력 이야기 했는데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13개의 고장 코드가 이 사진 하나 쫙 나옵니다. 결국은 여기 있는 것들에 대한 고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나셔서 공부하시려면은 아까 제가 처음 아이스캔에 보여줬던 그냥 숫자 순서대로 쫙 하는 거 말고는 대책이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룹으로 모아가지고 공부하시는 습관들이면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뭐 제가 오늘 샘플로 한 3가지 그룹을 했는데 그게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보여드렸던 커먼 레일이기 때문에 나오는 고장 코드 중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 다 해놨거든요. 첫 번째 이제 연료 레일 압력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잘하는 고수분들 같은 경우는 연료 압력이 변하는 것만 보고서 아 이게 인젝트가 어떻다 아니면은 뭐가 문제라는 감 잡으십니다. 사실은 커먼 레일 정비에서 무지 중요한 게 그 레일 압력인데 그 레일 압력이 뭐 한쪽에 쿵치박혀가지고 고장났는데 그거 보고 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최소한 뭐 제가 오늘 수준을 잘 모르는데 그 센서 기준값은 모르시더라도 이 고장 코드가 어떤 기준에서 고장이 났다는 정도는 최소한 잘 아시기 바라고 굳이 뭐 아이스캔 없으신 분은 제가 이 교재 저기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EGR입니다. EGR에 관련된 거 해갖고 사진 이거에 고장 코드가 무지 많이 나왔습니다. 고장 코드 볼까요? 첫 번째는 EGR의 허렴량이 부족해서 고장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옛날에 이런 고장 없었거든요. 공기유량 센서 자체가 고장이다가 있지 공기유량이 적기 때문에 고장이다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목표 공기량이 실제 값보다 일정 이상 낮은 게 1초 정도면은 허렴량 부족 검출. 이거 헷갈립니다. 여기 이제 EGR 액추에이터가 받침으로 고착돼가지고 아예 안 움직이면 찾기 쉽겠죠. 근데 이게 딱 붙어가지고 한 2초 정도 있다가 딱 떨어져서 다시 그 다음에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고장 코드 떴는데 정비상 해내는 거죠. 왜냐면 준비할 때는 그게 고장이 아닌 상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고장 코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면 아 이게 1초 정도 고착됐다가 떨어졌구나. 그럼 또 고착될 수 있겠구나. 뭐 아시는 분하고 이게 고장 코드 찍는데 그럼 이제 저희한테 막 그러죠. 속어 어떻게 합니까? 속어해서 내보내버립니다. 근데 그러면 또 어떡하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허름량 부족 검출, 과다 검출. 과다 검출은 또 1500ml, 15,000, 그러니까 15초 정도면은 과다 검출로 간다. 이때는 액추에이터가 열린 고착이다. 그 다음에 저대로 이상. 액추에이터 못하느라 1초 정도가 반성되면은 고장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참 애매합니다. 작동범위 성능 이상. 이게 뭐 쇼트나 오픈 이런 게 아니고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하여간 뭐 좀 애매하게 하는 고장코드, 성능에 관한 고장코드. 한 게 이제 뭐 EGR 액추에이터가 온도가 높거나 받침 포착, 예비 포착이 한 4.4초 이상 되면은 작동이 이상하다. 차에 성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장코드를 띄웁니다. 그 다음에 신호값 낮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EGR 액추에이터 기준값을 뭐 아시려 하실 분 없겠죠. 한데 하여간 요런 정도. 이게 액추에이터 출력값이 130mV 이하이면은 이게 문제 있다 정도는 아셔야지 고장코드 떴을 때 테스트 기억 한번 재보겠죠.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했던 그 교육에서 고장코드 딱 떠서 센서를 갈면서 거기에 저항이 몇 옴이다라고 딱 알고 바로 멀티미터로 재가지고 고객한테 딱 설명하는 전기사도 계시거든요. 마찬가지로 EGR 센서 신호값 낮은 딱 떴을 때 이제 여러분이 뭐 테스트 기압 딱 찍어가지고 이거 100mV네요. 뭐 기억하시면 더 좋고 이게 원래 사양은 30mV인데 지금 100mV 해가지고 고장이 떴습니다. 하는 거랑 이 고장이 떴는데 뭐 하는 거랑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센서 값 낮죠. 그 다음에 신호값 높으면 4.8 볼트, 4,800mV 이상으로 2.5초 이상이면 신호값 높습니다. 그리고 EGR로 단순 단락은 1초 정도가 적지 단락이 되면 고장이 들어요. 단락 단순 1초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솔레노이드는 저선이 한 0.5초 정도 단락이 되면 고장 떨어뜨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1초.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1. 쉽게 이게 투싼이 좀 대표적인 디젤 차죠. 투싼에서 EGR 고장으로 나온 11개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거만 그냥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시면 EGR 고장 그러면 웬만하면 이 유형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EGR이 뭐 센서 값이 어때야지 된다, 정상이다, 말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게 성능이 이상한 모양, 이상하고 바로 고장 때려버리거든요. 굳이 여러분들이 막 RPM 따라서 온도 따라서 막 달라지는데 그걸 언제 입에 다 외우겠습니까? 그 정도 정성이시면은 그냥 고장 코드에 대한 정확한 의미만 기억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EGR이었고요. 세 번째로 이제 여러분 실제로 많이 만나게 되는 부분이 CPF, DPF입니다. 이것도 뭐 고장인 경우도 있지만은 고장이 아니고 재생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제 아까 차압으로 해서 성능이 안 나오면은 고장은 아닌데 정비해야 될 부분이죠. 사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고장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를 정비하고 운전자한테 공간한다가 중요한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GDS 자체에도 그냥 CPF, DPF 그냥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데 CPF는 C가 촉매거든요. 촉매랑 필터가 같이 있는 게 CPF고 DPF는 그냥 필터만 있는 건데 목적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같이 CPF, DPF라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고장을 볼까요? 첫 번째는 CPF, DPF에서 아까 차이나는 압력 재가지고 누전량을 파악한다고 했죠. 하기 때문에 차압 센서가 이상하면 대치가 안 쓰겠죠. 이 누전량을 보고서 이게 경고를 날려야 되는데 차압 센서 자체가 이상해버리면은 얼마나 누적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압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압력을 재가지고 누전량을 파악하기 때문에 중요한 고장이다. 그래서 이제 차압 최대값
이상이 100 헥사파스칼 1초 이상이면은 이게 차압 센서가 잘못됐구나 하고 고장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신호값 높은 케이스 스펙 차압 센서. 그 다음에 이제 재생 이상. 이런 게 이제 좀 까다로운 부분이죠. 디펠프가 PM,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진입을 했는데 600초 동안에 작업을 끝내지 못한 경우.